정치와 뭐 정치 철학,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렁이에 가까운 여자친구에게 한번 어디까지 이제 주입이 가능한가, 교육이 가능한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입이요? 세상 살아가는 흐름을 또 파악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활한 어떤 대화를 이제 감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생을 정치에 관심이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옹사를 만나고 조금 정치에 알게 되는 정도? 오늘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이것저것 한번 답하는 시간 해볼 건데 일단은 지금 물어본 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여당,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달라요. 일단 보수, 진보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수, 진보하면 뭐가 떠올라요? 보수 진보? 진보하는 거랑 응. 지금 거를 유지하자는 사람들? 보수는 이제 유지하자, 진보는 나아가자 약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체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기득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 진보라는 말은 얼마든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제 보수 진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현 체제가 어떻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 정권이 빨간색일 때는 그 정권이 보수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 정권일 때는 파란색이 보수가 되는 거야? 약간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면 보수랑 진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만을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보수는 누구겠어요? 조선시대 보수? 이성계. 조선시대 보수는 이제 약간 그 조선의 건국 이념, 조선의 통치 이념이 이제 유교, 정교전. 뭐 성리학,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을 지배했잖아요. 그 왕정 체제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수가 될 거예요. 사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진보는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 이념에 막 약간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불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양명학 뭐 이런 좀 외부적인 유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왕조 국가를 이제 좀 그만두자 뭐 공화정으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조선시대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보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주권, 국민이 이제 나라의 주인이야.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왕조, 왕조는 되게 옛날 거긴 하지만 왕조 국가가 난 더 좋은 것 같은데 왕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체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보수 진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만 대입을 그렇게 시키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치 성향적으로 너 보수지, 너 진보지라고 말하는 건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그거는 좋은 구분법이 아닌 거야. 왜냐면 지금 상황이 누가 기득권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사전적으로라면 사전적으로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전적으로 아닌 경우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건 사전적으로만 보수는 유지하는 것, 그럼 진보는 나아가는 것이잖아.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수는 어떤 특정한 개념들, 특정한 사상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수가 불리고 진보는 보수와 다른 어떤 특정한 사상, 특정한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부른단 말이야. 원래 사전적으로만 따지면 보수나 진보는 되게 유동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고정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보수하면 무조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하면 무조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돼버렸거든 지금. 그치. 그러면 그 보수와 그 진보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 약간 이런 거인 거야. 왜 그렇게 고정이 돼버렸냐. 보수 진보라는 원래 단어상 무조건 유동적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단어인데 왜 그렇게 굳어졌냐 이거지. 기득권이 나중에 바뀌게 되면 그때 또 알아서 진보 보수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안 바뀌어요. 왜요? 사람들 사용하는 정의는 바뀌잖아요. 아 진짜? 그 바뀌는 정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당, 야당이 그렇게 바뀌지.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이 그 당에 속해 있으면 그 당이 여당이에요. 대통령의 반대 당이 야당이야. 그래서 그 여당, 야당은 사실 정치 사상적인 개념 말고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아주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임의적인 용어고 정치 사상과는 진짜 관련 없는 용어지. 원래 보수 진보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는 거야. 보수 진보는 굳어져버린 거지. 보수는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진보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보수 진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그럼 우익이 뭐고 좌익이 뭐냐가 되겠지. 이게 결국 핵심인 거예요. 좌파가 뭘 믿는지, 우파가 뭘 믿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뭐 궁금한 거 있어?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앞서? 벌레다. 어디? 벌돌돌. 좌파와 우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일단 좌파 우파는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와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또 개념이 달라버려. 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좌파 우파 개념과 한국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좌파 우파 개념이 다르다. 또 약간 달라. 먼저 국제적으로 약간 좀 접근을 해보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프랑스 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는 이제 고정된 신분이 있어. 위기가 있어. 사람들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높아. 막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야. 피지배층.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과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이건 뭐 거의 대부분 모든 곳의 역사가 그렇지. 이 계급과 신분이라는 게 존재했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존재하냐? 이 계급과 신분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정말 있는 거냐에 대해서 딱히 뭐 진짜 물음을 가져본 사람은 없고 그냥 뭐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뭐 왕이라는 거는 뭐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귀족이라는 거는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귀한 신분들이니까. 과학적인 어떤 접근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되었다가 그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가지고 이제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왜 그들과 우리가 같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 같아. 같은 인간이야. 그리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존엄해. 인간의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냥 깨달아버린 거네. 그치. 그냥 인간은 그냥 고만고만한 이런 존재야 이렇게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누구나?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해했어요. 그게 동등하게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런 세상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돼버린 거지. 프랑스 혁명이 그런 거였구나. 그치. 귀족들의 이제 어떤 굉장히 착취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품고 이제 버렸던 게 그래서 왕정 체제, 귀족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지.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를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서로 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갈렸어요. 그치.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더 막 포갑적이고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정치를 펼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희생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프랑스 정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에 관해서 의견이 갈린 거야.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의 기조를 유지하자. 우리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를 가진 존재들이고 모두가 동등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라.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걸 봐라. 이거는 혁명이 잘못된 거고 우리 사회는 다시 예전에 맞다. 그 질서 있는 사회 모두가 어떤 정당한 신분과 계급으로 체제가 유지되는 그 사회 왕정과 귀족제가 다시 도래된 그 사회로 가야 한다로 생각했던 이제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그 회의의 배석이 굉장히 약간 역사적인 어떤 그 명칭을 만들어내버린 거야. 그때 배석, 자리에 앉는 위치, 자리 잡는 그 포지셔닝 그거를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왼쪽에 앉은 거야. 그리고 아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복고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아버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우파, 얘네들이 좌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야. 자 그럼 이것만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이 혁명은 굉장히 진보적인 흐름이었어. 그 전에 왕정체제에 비해서. 그치? 이 왕정체제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흐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좌파니까 좌파가 진보인 거고 그리고 왕정으로 돌아가자 왕정이 좋았다 옛날에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보수인 거야. 그게 보수 우파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그 프랑스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치 거기서 시작된 거야.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온 거야? 그치 전 세계에 그렇게 통용이 된 거지. 진짜? 전 세계 정치체. 되게 그거네. 완전 영향을 엄청 펼치게 된 건데? 된 거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딱 쉬워. 왜냐면은 더 어려워져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진짜 쉬운 게 그냥 우파는 질서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 약간 계급과 신분 이런 게 중요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수로 우파로 생각하면 돼.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주장했던 돌아가자. 근데 좌파는 아니다. 평등하고 존엄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어떤 사회의 체제나 질서들이 개인을 억압하면은 그거를 부수고 우리가
평등한 어떤 개인의 자유들을 지키는 게 우선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왜냐면 이 세상이 이때까지 쭉 어떤 뭐 신분제와 노예제로 유지가 되었으니까 이런 어떤 구식들을 저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좌파. 그쵸. 이렇게 딱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리가 되게 쉬워져. 근데 문제는 뭐냐? 제3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뒤흔들어서 아직까지 오늘날까지도 이 세계 정치권의 정치 철학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3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걔들이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딱 봐도 지금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앞으로 프랑스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된다. 이게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 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논쟁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라는 이름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통용된 거고 세계적으로.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딱 봐서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포함된다 하기 애매해. 왜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 이건 약간 뭐랄까 좀 정치적인 개념. 정치적인 개념인데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라고 해.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걸 국유화해야 돼. 모든 거를 공공의 소유해야 돼. 개인의 어떤 사적인 소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게 없고 사적 재산이 없어. 사유재산권이 없어. 모든 걸 공공, 국가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 그 생산의 결과물들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제 균등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란 말이야.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딱 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프랑스 혁명 그 회의에서 왼쪽 오른쪽 중 어디랑 가까운 것 같아? 좌파. 좌파? 개인의 자유와 어떤 권리를 추구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약간 공산주의와 좌파가 나한테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평등하고 비슷한 평등이긴 한데 공산주의는 약간 나라가 낀다는 건가? 나라가 다 한 다음에 평등 이렇게 한다는 건가? 좌파는 그냥 평등 여기서 봤을 때는 좀 부록인가? 아니야, 좋은 지적이야. 아주 훌륭한 지적이야. 여기서 말하는 좌파는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 우리가 그 당시에 뭐라 부르냐면은 자유주의자라고 불렀어. 그쵸?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 그치? 이 자유주의자들의 평등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냐면은 자유의 권리. 자유롭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치? 내가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디에 살지, 어떤 사업을 할지, 막 얼마만큼의 소유물을 가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 자유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결과값을 낼 수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나의 자유를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난 사업을 해서 5억을 벌었어. 벌었고 나는 근데, 농구를 해서 농구를 한 사람은 뭐 열심히 똑같이 노력했지만 1억을 벌었어. 이 5억을 번 사람에 비해서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값이 1억이었어. 그러면은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정당한 결과값이야. 그치? 각자의 자유와 어떤 평등한 어떤 권리에 기반해서 그런 결과값이 나오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평등은 뭐냐면은 5억을 벌었으면은 이 5억이 다 국가의 것이 되는 거야. 1억을 벌었으면 1억이 다 국가의 것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국가 나오는 6억이 되잖아, 값이. 그러면 3억씩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평등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좌파로 불렸던 자유주의자들이랑 공산주의랑은 약간 결이 좀 다른 거지. 그러면 공산주의는 너무 완전 불공평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공산주의가 더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데 너도 이제 그 공산주의는 굳이 따지자면 그 당시 회의 배석 시의 좌파랑 우파 중에 좌파에 더 가깝다라고 했잖아, 그치? 느꼈잖아.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느낀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낀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떤 일을 했냐? 좌파라는 이름을 쟁취를 한 거야. 우리는 좌파다. 그때부터 공산주의는 좌파의 상징이 됐어. 좌파하면 공산주의인 거야. 공산주의 궁금해. 공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의 이거는 학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그럼 현재도 그래요? 현재까지 그래.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어떤 그 통칭을 어떻게 하냐는 우리가 뭐 정하기 나름이잖아. 사회가 합의하기 나름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 합의된 바가 좌파하면 공산주의. 근데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좌파라는 말을 사용했던, 좌파를 자처했던 그 자유주의자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거지. 그쵸. 그럼 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공산주의자 놈들 우리 좌파라는 우리의 네이밍을 뺏어갔다. 이렇게 느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랑 다른 애들인데. 그러니까 오해를 받기 시작해. 더 이상 좌파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고. 억울하겠다. 우리가 좌파라고 해버리면은 너 공산주의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프랑스 혁명 회의 당시에 이 좌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좌파라는 이름을 이렇게 뺏겨버린 거야.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좌파하면은 다 완전 막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그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그 정통 공산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공산주의에 최대한 가까운 개념, 결과적인 평등, 아까 말했던 그 5억과 1억이 있으면 그게 다 국가에 비속되고 조금씩 나눠지는 이런 평등을 최대한 지향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좌파라고 불러본다 해도 공산주의에 가장 최대한 가까운 사람들, 공산주의의 어떤 좋은 점을 따르려는 사람들,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간 다 좌파로 불리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제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조금 이제 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공산주의는 사실 너무 좀 극단적이야. 그치. 공산주의에 비해서 우리가 평등, 그 결과의 평등도 중요하긴 하지. 우리가 아예 자유만 있으면은 너무 막 좀 약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누구는 1억 벌고 누구는 5억 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들내미들 생각해봐라. 5억을 물려받은 사람들, 1억 물려받은 사람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않냐. 그 사회의 어떤 시작점이. 이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국가에서 바로잡아 주는 게 정의로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처럼 모든 어떤 사적 소유를 다 무시하거나 전액을 다 세금으로 막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양을 국가가 관리를 하고 국가가 분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좀 적절히 국가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약간 이를테면 공산주의보다는 조금 더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산주의를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뜬금없이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난 자유주의야. 이걸 미국말로 리버럴이라는데, 난 자유주의야. 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 리버럴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보다는 공산주의이긴 약간 그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 사적을 제한을 해줘야 하는 게 자유주의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공산주의인 한데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긴 한데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적 소유를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세금을 좀 얼마 정도 걷어가지고 나눠준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좀 섞어놓은 개념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거가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미 좌파라는 이름을 뺏겨버린 이 원조 자유주의자들 있지, 원조 좌파들. 이 좌파라는 이름을 공산주의자들한테 뺏겼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라는 이름까지도 이 약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어놓은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거야.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거지.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다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자유주의는 이제 말로만 자유주의고 실제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오해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 자유가 최우선이다를 강조하는 뭔가 지상주의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지. 이걸 영어로 리버테리언이라고 그래. 리버럴과 비교되는 리버테리언. 리버테리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야. 이게 맨 처음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자유만 최고다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름이 돼버린 역사야. 이게. 현재도 계속 그게 이어져왔고. 그치. 근데 이제 자유지상주의 하면 뭔가 지상주의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거든. 그래요? 그치. 왜냐면 이것만 쫓는 거잖아. 그치. 황소처럼 막 이렇게 이것만 쫓는 거야. 외모지상주의 하면 뭐야? 외모만 본다는 거잖아. 황금 물질지상주의 하면 물질만 본다는 거거든. 자유지상주의 하면은 그 자체로 그냥 뭐 자유 말고는 뭐 아무것도 막 보이지도 않아. 난 자유가 최고야. 그러니까 철부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 원조 자유주의, 이거를 학계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좌파라는 이름을 공산주의자들이 뺏겨버리고 이 자유주의자 이름을 리버럴한 그 국가주의자들에게 뺏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좌파 우파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애매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좌파 우파를 사용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져 버린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좌파 우파 이전에 물어봤었잖아. 뭐 이거 이런 오빠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복잡하지. 확실히 복잡하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프랑스 혁명 당시 회의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 사상으로
야 신분제가 오르냐 계급제가 오르냐 아니면 자유가 옳고 평등이 오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문제였는데 공산주의나 리버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적인 용어거든. 경제적인 사상이거든. 그래? 왜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기도 하지. 근데 약간 경제적인 게 이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부? 부. 부? 사람들의 소유, 부 이런 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순수하게 프랑스 혁명 그 당시 회의 때 그 상황을 보면은 부의 분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 그냥 그 개인이 사람이 어떤 거냐. 사람이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맞냐. 왕조, 귀족제처럼 아니면은 그 개인은 그냥 그 자체로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냐. 그게 맞냐 이것만 따진 거였는데 근데 공산주의나 아니면 뭐 리버럴 같은 세력들은 이제 부의 분배를 주장하고 나선 거야. 이 부를 어떻게 분배하는 게 옳으냐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섞여 들어가면서 이 좌파 우파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죠. 그러네 경제적인 거 맞네. 이해했어요? 이렇게 약간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점점 이제 현대로 가면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지 원래 자유만 중시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어떤 사적 소유물을 온전히 획득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구식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한테. 오히려 아니 국가가 오히려 조금 개입을 해줘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존중이 된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이제 확립이 된다. 왜냐면은 막 무작정 자유했다가 막 어떤 굶어 죽는 사람들 나오고 막 빈부격차 심해지고 이러면 그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국가 개입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확립된다 라고 이제 리버럴이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오늘날 자유지상주의로 불리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굉장히 구식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야. 구태가 돼버린 거지 그들이 사는 사회 인식에서. 그렇다 뭐 공산주의도 좀 너무 좀 극단적이야. 그래서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리버럴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게 된 상황에서 좌파의 표준이 된 거야. 국가주의가? 국가주의가 표준? 리버럴 국가주의가 일종의 좌파의 표준이 된 거야. 왜냐면 공산주의랑 좀 겹치는 게 있잖아 확실히. 부의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산주의 좌파와 이제 이름을 같이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좌파가 된 거야. 그리고 구태로 불리던 자유지상주의 세력들 있잖아. 이 세력들이 이제 구태로 불려버리기 때문에 약간 구태하면 뭐야? 보수하면 뭐야? 우파잖아. 그 프랑스 혁명 회의 당시에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 과거의 거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보수적인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원래 우파라고 불렸는데 정작 반대 진영에 앉아있었던 이 좌파 사람들이 이제 우파로 불리기 시작한 거야. 구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옛날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보 편에서 이것도 되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좌파하면은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 우파하면은 약간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존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약간 갈려버리기 시작한 거지. 그게 현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이렇게 뚜렷해졌고 오늘날 이제 그렇게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자유시장, 자본주의 이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체제거든. 그런 걸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파인 거고 반대로 아니다. 그 언제적 거냐 이런 아직 국가가 정교하게 계산도 하고 계획도 해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부와 어떤 생산 활동들을 다 규제를 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돌봐주고 모든 사람들이 잘 노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오늘날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없어. 맞지? 그치. 맥락이 너무 없어. 그래서 약간 이 좌파 우파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오늘날 좌파 우파를 생각하면 국제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자유 중심이냐 아니면 결과의 평등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갈릴 수 있는 거지. 개인의 자유 중시가 누구? 자유 중시가 우파 이자 구태돼버린 구태돼버린 자유지상주의자 좌파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평등 결과의 평등 중시가 국가주의 그리고 이제 뭐 공산주의 찐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좌파가 된 거지. 이제 결과의 평등 중심의 좌파가 된 거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프랑스 혁명 때 우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이제 너무 구태여서 아예 사라진 거야? 거의 없지. 지금 당장해도 사실 노예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신분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지. 거의 없잖아. 그치? 자연스럽게 이제 사장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파라는 네임이 어쩌다 보니까 이 역사의 어떤 운명의 그 말도 안 되는 흐름에 의해서 이 처음 자유주의자, 고전적 자유주의자, 원조 좌파들에게 가버린 거야. 그래서 좌파가 우파가 된 거지. 사실 슬픈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